안녕하세요 여러분, 성승미소입니다. 12월 30일 오늘 주식시장 폐장하는 날입니다. 원래는 이 방송은 연초에 하려고 했으나 폐장하는 날 여러분들이 혹시 꼭 필요한 조언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을지 몰라서 하루 당겼습니다. 반도체 주식에 올라타라. 2020년 부자 되고 싶으신 분들, 마지막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타지 못하면 이제 다시 언제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그래서 2020년 투자의 감각 시리즈 앞으로 일주일 동안 격일로 계속 반도체 주식 투자 방법, 골드, 환율까지 일주일 기한으로 계속 내보낼 생각입니다. 오늘 첫 번째,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빨리 올라타라. 바로 방송 들어갑니다. 지난 9월 29일이죠. 제가 제 유튜브 방송에 올렸던 동영상 제목입니다. 반도체의 상승을 기대하라. 밑에 제목은 반도체 바닥은 지났다. 상승을 기대하라. 이거였죠. 하루 전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10% 거의 폭락했죠. 뉴욕 시장에서 폭락하는데 그 이유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중국과 미국 그 분쟁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다. 그리고 4분기도 마찬가지 안 좋다. 이 내용 때문에 박살이 났었습니다. 근데 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가이던스 내용을 일일이 보니까 내년 1분기 올해 4분기에 재구정리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고 그걸 기반으로 반도체의 바닥을 지났다고 선언을 했죠. 당시 댓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많이 지웠지만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욕설은 할 것이 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아무튼 미친놈 취급을 당했었죠. 반도체 이야기는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이 9월달이 처음이 아니죠. 작년 말부터 올해 초반 주구장창 월급날마다 그냥 사라, 가격 불문하고 계속 사라, 날마다 사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반도체 경기 바닥을 쳤고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욕먹으면서도 1년 동안 반도체 가격 저점을 이야기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사용했었잖아요. 바다로 향하는 강물이 둑을 만나면 길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잠깐 주춤은 하겠지만 결국은 뚝을 넘어서 옆으로 흘러서 어떻게든 바다를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다. 반도체가 필요한 세상,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그 세상, 그 미래 환경은 결국은 실현이 된다. 미국과 중국이 아무리 싸워도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오듯이 결국은 반도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항상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멀리 보면 된다. 단기적으로 보면 힘들다. 그러니 저점 고점 생각하지 말고 계속 사자. 특히 9월 이후에는 계속 사야 된다고 AI 관련해서 산업혁명에서 배우는 지혜 등등 많은 방송을 내보냈었죠. 자, 그런데 현재 주가만 보면 아직 더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죠. 현재 하이닉스 주가를 볼 때 2017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고점에서 하이닉스 최고가 97,700원. 금요일 하이닉스 가격이 96,000원. 그런데 반도체 가격은 당시에 아직도 70% 선도 오지 않았어요. 주가는 이미 올랐고 반도체 재고는 아직도 정리 중인데 반도체를 계속 사야 된다? 이거 진짜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반도체 주식에 빨리 올라타라, 아직 늦지도 않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반도체 향후의 미래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에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12년이네요. 지난 12년간 S&P 500 인덱스와 반도체 ETF SMH를 비교한 산을 가져왔습니다. 크게 보면 지난 12년 동안 가격이 조정을 보이고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은 3번이 있었습니다. 1번 2008년 9년 금융위기 때죠. 2번 2015년 16년 그리고 3번 2019년 1월 이 세 번의 시점에서 변곡점이 됐었죠. 즉 저조정 시기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제부터 과거에서 뭘 배워야 되느냐 1, 2, 3번 시기에 무슨 이유로 시장이 조정을 받았으며 또 어떠한 요인 때문에 올랐는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번의 시기 금융위기 때문에 모든 게 박살이 났었고 반도체 가격도 완전히 우르르 무너졌죠. 왜? 당시 반도체 가격은 PC에 의존했었죠. PC의 수요. 금융위기로 모든 사람이 주머니가 다 털렸는데 PC를 어떻게 삽니까? 하지만 1번 저점을 기록한 후 본격적으로 올라갑니다. 왜? 아이폰으로 대변되는 스마트폰의 출현과 함께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과거 반도체 가격은 PC에 의존했지만 스마트폰 의존도로 넘어갔다는 거죠. 즉 1번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의존을 했지만 경기가 좋느냐 나쁘냐에 따라서 반도체의 수요, 반도체의 가격이 좌우되는 시기였다. 그게 1번. 두 번째 시기 봅니다. 2번의 시기 2015년 16년 시기 약 2년간 조정이 있었는데 조정을 마치고 다시 튑니다. 다시 튀게 한 동의는 LTE 그리고 이세돌 알파고의 싸움, 즉 알파고로 대변되는 인공지능 AI의 대중화에 있었습니다. 과거 수십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AI가 뭐냐면 인간의 뇌와는 다르고요. 패턴을 하나씩 기계에 이 소프트웨어 인식시켜줬어야 되는데 저 시기에 딥러닝, 머신러닝이 나왔습니다. 즉 패턴 하나만 나와주면 이 기계가 스스로 응용 학습을 하게 되면서 인공지능이 확실하게 발전해버린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뭐죠?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 양이 이 기계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AI가 완전히 진화되는 게 수준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때 알파고의 등장을 보고 중국이 깜짝 놀라서 국가적으로 AI 전략적 육성에 나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데이터의 중요성이 넘쳐났고 데이터 하면 클라우드 시스템이 등장했죠. 즉 데이터 트래픽이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 클라우드 시스템, 즉 서버 부분으로 반도체의 가격 상승의 주도권이 넘어갔고 저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가격은 1번에서 2번 시기보다 더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앞불사 3번 시기가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싸움을 통해 그 미국과 중국이 싸웠던 건 관세 분쟁은 표면이었고 결국은 기술 패권 다툼이었죠. 기술 패권 다툼의 핵심은 화웨이가 왜 5G죠. 5G는 왜 중요하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이런 모든 기술이 결국은 5G 인프라에 깔려야 됩니다. 5G 인프라 핵심은 결국 그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위에 인공지능 AI가 있는 거고 인공지능이 더 발전해서 국가 경쟁력을 세우려면 데이터 트래픽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5G가 깔려야 되는데 앞불사 5G 기술력에서 중국이 미국을 능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미국으로서는 5G를 깔려버리면 하웨이에 돈을 주든지
중국 밑으로 가든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 막아둘 수가 없었죠. 왜? 패권 다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6G로 가기 위한 시간을 벌어야 되고, 그게 미국한테는 필요했던 거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죠. 미국이 반대한다고 해도 그 뚝 정도는 결국 넘어서 바다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왜 3번 시기부터 저렇게 올라가느냐. 아직도 싸움이 끝나지 않은 것이고, 끝났다 해도 올해 10월부터 이제 협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시작은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다시금 재차 상승한 건 9월부터죠. 제가 바닥을 쳤다라고 얘기했을 때부터 다시금 올라갑니다. 왜? 중국이 유럽과 손을 잡고 5G로 이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5G로 이행하자마자 반도체는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 초입에 바로 올라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5G 얘기하면서 왜 2020년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예상하는가? 앞에서 반도체 얘기가 아니라 지금 5G 네트워크만 얘기하면서 슈퍼사이클 반도체, 이거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국이 5G 네트워크 시장을 자기네가 다 먹고, 중국 본토 시장이 얼마나 큽니까? 네트워크를 깔려고 그러면. 그걸 하웨이한테 다 맡긴 게 아니라 노키아와 에릭슨을 품고 중국 전역에 5G 구축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2020년 중국의 대형 도시 300개의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산업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주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뇌피셜이 아니고 진짜인지 하나씩 점검해 봅니다. 보시는 그림은 rcrwireless.com, 이 5G 모바일 관련해서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12월 27일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중국 2020년 말까지 현재 거대 300개 도시 전역에 5G를 구축하겠다라고 12월 27일 얼마 안 됐습니다.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사를 퍼왔는데요. 중국의 장관, 정부 요원입니다. China's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T가 아닙니다. 중국 산업정보통신부 장관이 2020년 말까지 중국 현 거대 300개 도시 전역의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5G 기술의 상업적 허가를 이미 2019년 6월에 내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중국 산업정보통신이 이미 6월에 이런 허가를 내줬고, 6월 반도체 가격이 급등 직전에 몇 달 전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을 했는데 2020년까지 300개 중국 거대 도시에 무조건 구축한다. 화웨이 혼자? 아닙니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China Mobile is working with 화웨이와 노키아, 에릭슨 앤드 JT가 공동 협력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까지 화웨이와 노키아와 에릭슨은 5G 시장을 놓고 경쟁하던 사이 아니었습니까? LG텔레콤, 한국만 봐도 LG텔레콤 화웨이 기술을 채용했고, 노키아는 SKT와 KT에 납품을 해서 경쟁 관계인데, 그 큰 중국 시장을 중국의 모바일 업체들이 화웨이, 노키아, 에릭슨과 협력하기로 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예. 그래서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fiercewireless.com에서 밑에 보세요. 11월 8일 날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에릭슨, 노키아, 잉크 서명했다는 얘기입니다. 5 deal with Chinese operate. 즉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에릭슨과 노키아가 중국 정부와 그 다음에 중국의 모바일 기업들과 이미 사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11월에 유럽 업체의 참여를 확정했는데 그 포지션이
중국 전체 네트워크 구축을 2020년까지 100으로 볼 때 하웨이가 55%, 노키아, 에릭슨, JT가 45%를 감당하기로 사인했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중국 시장에서 삼성은 탈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니 중국이 요즘 왜 이렇게 미국 농산물 열심히 사고 미국에 대들지 않고 조용조용히 보냈는데 대충 이해가 되죠? 왜? 5G 추진을 성공하려면 이 뒤에 나올 게 이제 미국 기술, 반도체 기술이 필요합니다. 뒤에 그 이유는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미국과 무역 협상 더 이상 확전되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성공이 필요한 이유. 이제서 하나씩 그려집니다. 그런데 5G는요, 중국 화웨이의 동무대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올해 6월에요. 전 세계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5G 특허권, 특허 출원권을 보여주는 건데요. 옆에 초록색이 이미 그랜티드 특허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이미 특허를 신청한 겁니다. 합계를 보세요. 화웨이 단연 1등, 2위가 노키아입니다. 3위 JT, JT와 화웨이는 중국 기업이잖아요. 합쳐버리면 미국 기업 다 합쳐도 안 돼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LG와 삼성이 지금 2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합치면 국가별 순위 중국에 이어 3위라는 거. 안타깝지만 중국에서 이번 5G 2020년 구축 경쟁에서는 삼성이 탈락했다는 거. 안타깝습니다. 즉 5G는 중국 화웨이에 동무되어 있는데 그 시장의 반 가까이를 유럽 기업의 노키아, 에릭슨에 넘겨줬다. 왜? 미국의 반대를 넘어서기 위해 유럽을 품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런 신문기사 보셨죠? 최근에 스페인, 노르웨이, 핀란드 등에서 5G 네트워크 화웨이와 협력하기로 했다는 기사 보셨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기사 나오죠. 힘못 쓰는 미 화웨이 제재. 왜? 유럽 기업, 유럽 국가 속속 이탈.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돈 앞에 장사 없다. 자본은 정치보다 강하다. 투자를 하려면 정치에 매몰되기보다는 자본의 시각으로 흐름을 봐라. 자본의 시각이 중요한 이유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런데요, 유럽 국가가 이렇게 이탈하면 수익에서 매출, 즉 매출에서 소외되는 미국 기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트럼프를 압박하죠. 왜? 반도체라도 팔게 해주라. 이러다가 한국 반도체 회사들은 다 뺏긴다. 이러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달 만에 급등을 해버린 거고 트럼프가 이렇게 압박을 당하니 미중 협상이 요새 조용조용한 거죠. 이제 흐름 이해되시죠? 그런데 혹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좋아. 다 인정할게. 그런데 중국 시장에서 5G 네트워크가 에릭슨, 노키아가 손잡고 내년에 300도시에 깔렸다고 치자. 그런데 5G 전용 스마트폰 얼마나 비쌉니까? 100만 원이 훌쩍 넘잖아요. 그래, 시장 크기 인정하지만 그렇게 비싼 5G 폰을 싸구려 비보, 오포, 화웨이, 샤오미 쓰던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할 건데? 야, 800달러를 넘는, 중국 내에서도 이미 800달러 넘는 5G 폰 그게 감당이 될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퀄컴이 내년 1분기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내년 1분기에 2020년형 5G 스마트폰 전용 스냅드래곤 865, 765를 공개했습니다. 이미 하와이에서 공개했고 양산은 내년 1분기에 하겠다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865, 765 저 스냅샷이 무엇이냐 찾아보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765 스냅드래곤 765 will be used by companies like Nokia 등등등 해보니 반값으로 5G 핸드폰의 핵심 비싼 이유 핵심이 결국 퀄컴 칩인데 저걸 쓰면 5G 스마트폰이 반값이 되어서 오포나 비보 이런 데들 300달러 이하의 5G 전용 스마트폰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저게 나오면 퀄컴 회장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와이에서 이런 말도 했죠. He expects more than 200 million 5G smartphone will ship in 2020. 이게 무슨 얘기냐?
2020년 2억 대의 스마트폰이 생산될 것이라는 거죠. 결국 선적된다는 얘기가 생산된다는 얘기죠. 2억 대. 기존 스마트폰을 버리고 2억 대의 신규 스마트폰이 생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억 대만큼 반도체가 팔려야 되고 반도체 패키징 업체가 논하는 거죠. 2억 대의 5G 폰이 퀄컴 회장의 말대로 소화되려면 중국의 5G 네트워크 구축은 필수적인 거고, 당연히 5G 네트워크가 깔리면 이제 스마트폰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에 대응하는 서버에도 어플리케이션별로 SSD부터 서버용 반도체 어마어마하게 수요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정리합니다. 도대체 5G가 반도체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상승미소 친절하게 갑니다. 중국의 본격적인 5G 시스템 네트워크 구축에 의미하는 것은 제가 항상 강조하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여러분의 투자 수익이 극대화됩니다. 5G 시스템이 도입되면 뭐가 됩니까? 엄청난 속도의 데이터 트래픽, 엄청난 속도, 엄청난 양의 데이터 트래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보시는 그림은 에릭슨, 앞에 노키아와 같이 중국 시장에 들어가기로 합의한 에릭슨이 추정하고 있는 데이터 트래픽인데요. 이게 작년, 19년 6월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6월에 이 차트를 만들 때는 중국의 5G 네트워크가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5G 네트워크를 2020년에 시작해서 22년에 본격적으로 간다 생각하고 데이터 트래픽이 저렇게 늘어난다고 했지만, 중국은 2020년에 화웨이뿐만 아니라 노키아, 에릭센까지 투입해서, 에릭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토트넘의 에릭센 아니고 에릭슨입니다. 에릭슨까지 투입해서 5G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구축하게 되면 저 보이시죠? 화살표 방향만큼 가파른 데이터 양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저렇게 늘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더 많은, 더 가파른 속도의 모바일 데이터, 저렇게 많은 데이터 트래픽은 무엇을 의미하나?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1번. 미국과 AI 경쟁에서 데이터 확보를 통해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게 1번입니다. AI 경쟁에서. 왜? AI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업그레이드 되는 거니까요. 두 번째. 저렇게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당연히 5G 핸드폰이 나와야 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밖에 없죠. 즉 중국의 국가 경쟁력, 낮아지는 점점 하향화되는 GDP 성장률을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속도를 낮추게 할 수 있다. 어떻게? 산업구조 재편을 통해서. 당연히 5G가 깔리면 300여 개 도시에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차량, 그거에 맞먹는 데이터 센터의 고도화가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주변에 반도체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물어보십시오. 중국의 화웨이는 저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내년 초에 엄청난 양의 D램 반도체 공급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즉 이런 데이터 트래픽, 중국의 5G 도입으로 인한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 이 증가는 이제 반도체의 새로운 4차 슈퍼사이클을 시작하게 만들 동인이 된다. 우리는 반도체 4차 슈퍼사이클 입구에 서 있는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것 같다. 이게 상승률의 의견입니다. 왜? 중국이 내수 시장을 유럽 기업에 활짝 열어서 5G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AI 경쟁으로 앞서가려고 하는데 미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중국 탓만 하고 5G 안 하고 6G만 노리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유럽 기업과 협력해서 유럽에 조차 화웨이가 진출하게 되면 미국도 급해집니다. 5G 네트워크, 이 장비에서 이제 삼성 같은 동맹국의 기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 삼성이
중국에서 탈락했고 일본에서 거의 먹히지 않는 5G 장비를 미국에서 엄청나게 영업하고 있다. 거의 무료로 깔아줄게 라고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가 나와서 삼성이 미국 네트워크 시장을 진출하는 그런 교두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시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 기업 화웨이입니다. 화웨이가 반도체 관련 장비 등등등을 내년 9월까지 살 물량을 3월까지 좀 빨리 공급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썰이 돌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고 주식들이 외국인들이 반대 매매를 두려워해서 쇼커버링 하는 이유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자, 시작은 5G 중국에서 시작하지만 5G 완성은 결국 미국에서 시작합니다. 앞에 보시는 그림은 퀄컴 회장이 지난 5G 관련 칩 얘기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즉 Next Generation Network are finally live in the US. 중국이 시작하지만 결국은 시장이 만만치 않은 미국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오고 중국이 유럽 기업과 동행해서 미국을 제치고 넘어가려고 할 때 미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미국 기업, IT 기업의 행보도 빨라지고 정부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상승미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는 그림은요. 지난 10년 동안의 SMH 추세 차트입니다. 지금 앞에서 2009년, 2015년, 2018년 세 번의 조정이 있음에 같지만 저는 이제 중국의 본격적인 5G 구축 여기에 미국이 가세한다면 이번 네 번째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더 빨리, 더 멀리, 더 가파르게 저 추세선조차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상승미소가 왜 반도체에 올라타라고 방송 제목을 나 혼자 투자해도 되는데 여러분께 또다시 얘기하느냐? 예, 여러분도 같이 부자가 돼야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반도체에 올라타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 이제 이런 의문 생겨야 됩니다. 왜 5G 시대에 5G 관련주가 아닌 반도체에 투자하라고 상승미소가 저렇게 열렬히 외치는가 궁금하시죠? 그리고 이런 좋아 알았어 반도체에 투자할게. 어디에 어떤 종목에 어떻게 직접 또는 간접 어디에 투자해야 돼? 미국이냐 한국이냐 어느 나라에 투자해야 돼? 좋아 산 다음에 얼마까지 봐야 돼?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어떤 투자량이 필요한가? 이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궁금해지셨다고요? 예, 이건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벌써 30분이 다 됐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반도체를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보시는 저 네 가지 부분에서는 1월 2일 방송의 두 번째 왜 반도체 주식에 어떻게 올라탈 것인가 두 번째 방송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수익을 기대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모두가 공포감에 쌓여있을 때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죠. 즉 반도체 이야기하면 아직도 유튜브 비관론자들이 많습니다. 이제 끝이다. 끝물이다. 폭락해야 된다. 오늘 댓글에도 여러 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반도체 망한다는 비관론자들이 사라지기 직전까지 부지런히 투자하자. 그럼 어떻게? 매일, 매월 가격에 상관없이 계속 사라. 왜? 미국이 아직 5G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셨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구체적인 투자 방법은 신년에 밝혀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납득이 좀 되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제 말에 100% 신뢰한다. 그러면 깡통 차실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 변수들을 제가 하나씩 공개해 드리잖아요. 그 변수를 가지고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19년 9월 26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분기 실적 발표하고 10% 급락을 한 날 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가이던스를 보고 반도체 저점 지나타 올라타라
투자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방송 9월 27일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얼마나 심한 댓글들이 있는지. 물론 일부 댓글은 지웠지만 자, 틀렸는지 맞았는지보다 중요한 건 어떤 변수를 어떻게 고려하는지, 거기에서 여러분이 통찰, 지혜, 행간은 있는 방법, 제가 강조하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혜. 여러분 2020년에도 상승미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계속 갑니다. 고! 자, 여러분 오늘 밤 월요일 밤이죠. 월요일 밤 9시부터 1시간 반 마무리 라이브 합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